이번 시간에는 집을 확인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는지 간단한 팁과 함께 설명하려 합니다. 먼저 집을 보러 가기에 앞서 준비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집을 볼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집을 다 본 다음 주변 임장을 할 때 해야 하는 확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1. 녹음기 또는 메모장을 반드시 챙기자. 중개소 사장님과 미리 예약해둔 집을 보러 갈 때 반드시 녹음기 또는 메모장을 챙겨가세요. 우리는 부동산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 여러 집을 보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임장을 갈 때는 최소 부동산 3곳에 방문 예약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한 곳당 3군데 집을 보면 하루에 9곳의 집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했던 대화를 모두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했던 대화가 어느 집을 특정하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의 경험을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메모장을 주로 활용했어요. 사장님과 대화 중 중요한 내용은 그 자리에서 바로 간략하게 작성했어요. 그리고 한 곳의 집을 볼 때마다 아파트 브랜드, 동, 호수를 적고 그 아래 대화 내용이나 집에 대한 중요 사항을 작성했었어요. 본인의 기억력이 아주 좋은 편이라 모든 대화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다면 메모나 녹음은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녹음이나 메모를 활용하세요. 2. 집 내부 사진 촬영하기.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집을 보러 가면 집 내부를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집 구조와 상태를 사진으로 담아두세요. 그리고 화장실 상태와 샤시의 상태도 사진에 담아두세요. 또 창 밖으로 보이는 전망도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집 구조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으며 내부 수리를 한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부 구조를 확인하면 나중에 어떤 가구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하는지 미리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화장실과 샤시 사진은 노후 상태의 여부에 따라 수리 계획을 짜고 자금을 확보할 때 유용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전망 또한 아파트의 가격에 영향이 있으므로 다른 집들과 비교를 하기 좋아요. 하루에 집을 몇 군데 둘러보다 보면 내가 어떤 집을 봤는지, 상태는 어떠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나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팁을 드릴게요. 사진은 전체를 찍고 부분을 찍으세요. 예를 들어 안방을 찍는다면 방 전체를 찍고 방 안의 중요 특징을 자세히 부분으로 찍어둡니다. 샤시, 화장실 같이 구분이 쉽게 되는 곳은 상관없지만 방은 여러 장의 사진을 찍다 보면 어떤 방이었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만약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쁘게 잘 관리하셨네요. 와이프가 올 수 없어서 집에 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의를 해야 합니다. 사진을 조금만 찍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조금만 찍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찍어둔 사진은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꼭 사진을 찍으세요. 3. 집을 보러 가면 천장을 주로 살펴라.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러 가면 현재 집의 인테리어나 집의 상태만 대충 훑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수억을 들여 구매하는 집을 보는데 대충 확인하면 안 됩니다. 남의 집을 본다는 미안한 마음을 버리고 꼼꼼하고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집을 들어가서 전체적인 상태도 중요하지만 천장을 잘 살펴야 합니다. 베란다가 있는 곳이나 보일러실 천장을 잘 살피세요. 천장에 누수의 흔적이나 곰팡이의 흔적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보통 곰팡이는 따뜻한 공기가 모이는 천장부나 가구의 뒤편에 많이 발생합니다. 곰팡이 흔적이 있다면 집이 습한 경우가 많을 것이며 내가 살아도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또 베란다에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단열 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시공 자금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베란다에 도색이 뜨거나 벗겨진 경우도 습기가 발생하거나 수분이 생겨서 도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기억해 두세요. 특히 외벽 세대는 베란다는 물론이고 방 구석구석 붙박이장 안쪽까지 잘 살펴야 합니다. 4. 보일러 연식을 확인하자. 보일러는 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물품 중 하나입니다. 25평, 34평 아파트의 보일러를 교체하려면 1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일러실에 가면 보일러의 앞면에 보일러 시공 표지판이라는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스티커가 시공 표지판입니다. 여기에 시공자의 정보와 보일러 정보 및 시공 내역이 작성되어 있고 보일러 설치 연도도 적혀 있어요. 보일러는 10년 이상 사용하면 그때부터 고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보일러 사용 권장 기간 또한 7년에서 10년이므로 교체 주기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네요.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면 꼭 이 점을 말해서 금액을 조정받으세요. 혹시 보일러를 보러 들어갔는데 보일러가 없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내가 방문한 지역이 신도시일 경우 난방 방식이 지역 난방이냐고 물어보세요. 지역 난방을 하는 지역일 경우 보일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지역 난방 같은 경우에는 스팀을 공급받아 난방을 하기 때문에 보일러 대신 온도 컨트롤러가 설치됩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